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3월 9일 통합과 학력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물질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례이다. 자, 여름철 수영장에서 놀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몸에 묻은 물이 뭐뭐 하면서 시원해진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죠, 액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마르면서 수증기가 되게 돼요. 수증기. 이 수증기는 기체 상태죠, 기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화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기화할 때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아이스크림 상자에 넣은 드라이 아이스가 뭐뭐 하면서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상태이고, 그리고 이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 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탄소, 즉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기 때문에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다음은 어떤 지역에 있는 감나무와 직박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감나무에 열린 감은 익을수록 단맛이 나는 물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익지 않은 감보다 익은 감에 세균이 많다. 직박구리는 봄과 여름에는 감나무에 있는 곤충을 먹고 가을에는 감을 먹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번. 기업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감나무, 식물이죠, 식물. 우리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니은은 핵막이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세균은 원핵 생물이죠.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은 핵막이 없는 애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 디귿. 직박구리는 동물계에 속한다. 당연히 직박구리는 동물계에 속하죠. 자, 그리고 4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박구리는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고 있지 않죠? 아주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이기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같은 생태계에 속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감에 세균이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직박구리는 감을 먹는 등의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생태계에 속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의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억, 지구 표면은 하나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우리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도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화산 활동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된다. 그 다음. 지진과 화산 활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우리 지진과 화산 활동이 판의 경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판이 서로 부딪히던가 아니면 서로 멀어지던가 엇갈리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다음은 플립의 이슬이 맺힌 모습과 이슬을 통해 보이는 풍경에 대해 학생 A에서 C가 나눈 대화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학생 A는 수증기가 응결하면 이슬이 맺힐 수 있어 라고 적혀 있고, 학생 B는 빛의 이슬을 통과할 때 빛의 굴절이 일어나. 학생 C, 이슬을 통해 거꾸로 선생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중에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 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증기가 응결하면 이슬이 맺힐 수 있어.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온도 기온이 이슬점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이슬이 맺힐 수 있죠. 그 다음에 빛이 이슬을 통과할 때 빛이 굴절이 일어나.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이슬을 만나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이 이슬을 통과할 때 빛의 굴절이 일어나.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슬을 통해 거꾸로 선 상을 볼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빛이 지금 지나갈 때, 이 이슬을 지나갈 때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렌즈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렌즈도 이 빛을 굴절시키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빛을 굴절시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이슬이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오목 렌즈는 오목한 친구들, 볼록 렌즈는 볼록한 친구들. 그럼 이슬은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물체,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이 형태가 거꾸로 뒤집힌 형태로 보이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얘도, 이 이슬도 볼록 렌즈와 유사하게 생겼으므로, 지금 볼록 렌즈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거꾸로 선 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거꾸로 선 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A, B, C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위치한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지질 명소를 조사하고 작성한 답사 보고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당바위, 여기 강원 평화 국가지질공원에 위치한 서당바위에서는 화강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암석의 특징으로는 구성 알갱이 크기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그 다음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에 있는 백보동 주상전립에서 현무암이 나왔고, 그리고 그 현무암의 특징은 색이 어둡고 구성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산에서 만들어진 친구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구성 알갱이 크기가 큰 친구들은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가 굳으면서 만들어진 암석의 특징이 구성 알갱이 크기가 크다라는 거였고요. 다음 이 화산 마그마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바깥에서 붙게 되었을 때, 이때는 구성 알갱이 크기가 작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알갱이 크기가 큰 애들,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가 굳으면서 생긴 암석들을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바깥에서 빠르게 굳어서 구성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친구들을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산 같은 경우에는 심성암 안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은 화산암에 속하는 애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기를 보면은 기억은 주로 밝은색 광물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신성암 중에서도 밝은 암석에 속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나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우리 나는 무엇이었냐면 가는 심성암, 나는 화산암이었어요. 화산암은 화산 깊은 곳이 아니라 화산 바깥으로 튀어나온 곳이 화산 밖으로 튀어나온 곳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다. 나가 아니라 가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라고 적혀야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맞는 말이죠.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애들을 분류한 게 신성암과 화산암이기 때문에 둘 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학생 A가 밝은 낮에 사암과 쉐일로 이루어진 어느 지층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는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의 수정체는 가까운 물체를 볼 때가 먼 물체를 볼 때보다 두껍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 사암하고 쉐일은 둘 다 퇴적암이었어요. 퇴적암. 얘들은 퇴적암에 속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가의 지층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우리 사암하고 쉐일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가는 사암하고 쉐일로 이루어진 지층을 본 것이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암과 쉐일은 퇴적암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A의 동공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동공은 요 눈 안에 이 가운데 동그란 이 부분이 동공이죠.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의 눈이 여기다 그립시다. 고양이가 있을 때 고양이의 눈이 낮에 보면은 이렇게 얄쌍하게 생겼는데 밤에 보면은 눈이 아주 크고 동그랗게 생겼죠. 왜 그러냐면 낮에는 빛이 많아요. 밤에는 빛이 적죠. 낮에는 빛이 많으니까 빛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공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요. 밤에는 빛이 적으니까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을 키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가는 낮이고 나는 밤이기 때문에 나에서 동공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그림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동공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의 수정체는 가에서가 나에서가 얇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도 힌트가 있었는데 A의 수정체는
가까운 물체를 볼 때가 먼 물체를 볼 때보다 두껍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부터 가까운 지층을 보고 있고요. 나에서는 눈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까운 걸 볼 때 수정체가 더 두껍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A의 수정체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얇다가 아니라 두껍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알아보는 탐구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가에서는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위의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는다. 즉 밀봉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럼 가의 주사기를 얼음물에 넣었더니 즉 온도를 낮추었다. 온도를 낮췄더니 주사기 속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 멈추었다. 즉 부피가 작아졌다라는 거겠죠. 나의 주사기를 뜨거운 물에 넣었다라는 것은 온도를 높였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랬더니 주사기 속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 멈추었다. 즉 부피가 증가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로 봅시다. 주사기 속 기체 분자의 개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많다라고 적혔어요. 근데 우리 가에서 고무마개를 씌웠으니까 고무마개를 씌워서 밀봉했으니까 기체가 주사기 바깥으로 빠져나오던가 아니면은 바깥에 있던 공기들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밀봉했으니까. 그래서 기체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기체 개수는 똑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이 멈춘 후 주사기 속 기체 분자의 운동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다와 나의 차이는 다에서는 온도가 높다, 나에서는 온도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얼음물이고 뜨거운 물이니까. 근데 우리 온도랑 기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는 특징이 있었죠.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둔하기 때문에 이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작은 것이고 이때는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위로 밀어서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뜨겁기 때문에 가에서가 더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을 통해서 뜨거운 햇볕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커졌어요. 왜냐?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뜨거운 햇볕에 놓아둔 과자 봉지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햇볕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4번. 자, 그림은 컬링 선수가 얼음판 위에서 스톤을 놓은 후 스톤이 0cm인 지점을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부터 시간에 따른 스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스톤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 보기를 여기 선지를 보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를 맞추는 거예요. 옳은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맞추는 거예요. 속력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근데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0.1초 간격으로 이 스톤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그때마다 스톤이 30cm, 즉 0.3m씩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0cm에서 30, 30에서 60, 60에서 90. 즉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0.3m로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개 중에서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속력이 일정한,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 높이가 속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높이가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높이가 일정한 1번과 2번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속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동 거리를 이동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우리 이동 거리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요. 이동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를 사용하죠. 초, 몇 초. 속력은 미터 퍼 세크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자, 지금 30cm,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주면은 0.3m가 되겠죠. 0초에서 0.1초까지 0.3m를 이동했다. 그럼 대입을 하면은 0.3을 시간이 0.1로 나눠주면 정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3으로서 일정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그림은 학생이 어느 날 관측한 천문 현상의 시간대별 관측 일기와 이에 대해 발표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오전 1시 27분에는 잠을 쫓으며 창밖을 보니 달이 왼쪽 위부터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전 2시 반에 드디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졌다. 신기하게도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붉은색으로 보였다. 그리고 오전 3시 54분 달이 왼쪽부터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럼 이 내용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월식을 관측했을 때 당시 달의 위치가 A, B, C, D, E 이 5개 중에 어디에 달이 있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월식이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생기는 지구의 그림자는 당연하게도 이 지점, B쪽 지점에 지구의 그림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달이 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위해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가 정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식이 일어날 때 달, 지구, 태양의 배치는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봅시다. 그림은 여러 전기기구와 각각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LED 스탠드와 형광등 스탠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만 전환하며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형광등 스탠드가 요 녀석이 LED 스탠드보다 크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우리 소비 전력은 선풍기가 30W, LED 스탠드가 11W, 형광등 스탠드가 11W, 전기 주전자가 1200W로 지금 적혀 있어요. 자, 소비 전력이란 무엇이었냐면, 소비 전력이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뜻했어요. 자, 그럼 지금 봅시다. 작동하고 있는 선풍기에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쪽 우리 선풍기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선풍기 날개를 빙글빙글 돌려서 바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겠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선풍기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빛 에너지는 형광등 스탠드가 LED 스탠드보다 크다라고 적혀있어요. 자, 1시간에 LED 스탠드는 11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형광등 스탠드도 똑같이 11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건데, 아까 문제에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형광등 스탠드가 이 녀석이 LED 스탠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 스탠드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가 7이라면 LED 스탠드는 4로 전기가 아니라 열 에너지. 형광등 스탠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7이라면 LED 스탠드는 4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11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빛 에너지는 형광등이 4, LED가 7. 그럼 빛 에너지는 LED 스탠드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은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빛 에너지는 형광등 스탠드가 LED 스탠드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죠. LED 스탠드가 더 커야 된다. 다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선풍기를 30분 동안 사용할 때 전기 주전자가 1분 동안 사용할 때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선풍기의 소비 전력은 30W예요. 여기다가 선풍기를 30분, 즉 0.5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면 계산해봤을 때 15W가 되겠죠. 즉 선풍기는 30분 동안 15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기 주전자를 1분 사용한대요. 1분은 60분의 1시간이 되겠죠. 거기다가 1200W를 곱해주면 계산했을 때 20W씩, 즉 전기 주전자를 1분 사용할 때는 2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전기 주전자가 20으로 더 크겠죠? 선풍기는 15니까. 그래서 선풍기가 더 크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방금 10번을 했으니까 11번을 해야겠죠? 그렇죠? 다음은 기체 A2와 B2의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생성물은 기체 A, B이다.
그리고 그림은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A2와 B2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보면은 A2가 2개 있죠. B2는 4개 있습니다. 자,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는 2가지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작성을 해봅시다. 일단 반응물 재료는 A2와 B2고 이 2개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은 AB, 생성물이 AB다. 자,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A 원자는 2개가 있고 B 원자는 2개가 있죠? 근데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A 하나, B 하나로 개수가 바뀌었어요. 그럼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앞에 2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A 2개, B도 2개가 되니까. 그래서 A2와 B2를 합쳐서 AB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고 개수비 앞에 있는 숫자의 비율 1대 1대 2죠. 그리고 이 개수비는 얘들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얘들이 결합하는 분자수의 비율과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A2와 B2는 1대 1, 즉 A2가 1개 있으면 B2도 1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A2는 2개 있기 때문에 B2가 2개가 반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남는다. 그러면은 이 5개 중에서 B2가 2개가 남은 거. 지금 얘는 3개 남았죠? 그러면은 2번과 4번 중에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수가 1대 1대 2니까 A2가 만약에 1개 반응에 참여하였다면 B2는 1개 반응에 참여하고 이때 만들어진 AB는 2개다라는 거예요. 지금 A2는 2개가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AB는 4개가 1대 2니까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AB가 4개 있고 B2가 2개 남아있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다음은 치매 소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은 1번 간에서 시험관 A에는 여기에는 기억하고 증류수를 넣었고 B에는 기억하고 침 용액을 넣었다. 여기 침은 아밀레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녹말을 몇 방으로 분해하는 특징이 있었죠. 아무튼 자, 그래서 침용을 넣은 후 A와 B를 따뜻한 물이 든 비커에 넣는다. 그리고 기억은 녹말 용액과 포도당 용액 중 하나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녹말 혹은 포도당이다.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와 B의 용액을 각각 받침 요리에 일정량을 덜어낸다. 덜어낸 용액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각각 떨어뜨린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 친구는 녹말을 검출하는 친구였어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녹말이 만나면은 청람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용액이 남아있는 A와 B의 베네딕트 용액을 각각 넣고 가열한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우리 베네딕트 용액은 당을 검출하는 친구였어요. 당.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과 당이 만난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 베네딕트 용액이 황적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었죠. 자, 실험 결과는 지금 A 용액과 B 용액의 나의 가정, 즉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A만 청량색으로 변했고 B는 청량색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 뜻은 A 용액은 녹말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B 용액은 녹말이
거겠죠. 자, 다음에 다의 실험을 했을 때, 즉 베네디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을 했을 때 A의 용액에는 변화가 없고 B의 용액은 황적색으로 변했대요. 그 뜻은 A 용액에는 당이 존재하지 않고 B 용액에는 당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A에는 기억하고 증류수, B에는 기억하고 침용액. 즉 차이가 무엇이냐면 A는 녹말을 분해할 수 없어요. 분해가 안 된다. 하지만 B는 녹말 분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실험 결과를 봤을 때 A는 녹말이 있고 B는 녹말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기억이 녹말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포도당을 집어넣었으면은 A에는 증류수와 포도당이 들어있을 거고 B에는 침과 포도당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의 실험 결과에서 녹말이 검출됐다 했죠. 포도당을 집어넣었으면 녹말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포도당일 리는 없고, 그러면은 녹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용에게는 증류수와 녹말이 들어있어서 청량색으로 변했고, B는 왜 녹말이 검출되지 않았냐면 침용액이 녹말을 당으로 분해해서 녹말이 다른 걸로 변했기 때문에, 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A에는 녹말과 증류수만 있고 이 녹말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B에서는 녹말과 침 용액이 존재하죠. 그럼 침이 녹말을 당으로 분해해서 황적색으로 변하는, 즉 당이 검출되는 실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녹말 용액 맞는 말이고요. 다음 사람의 침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그렇죠. 아밀레이스 있죠. 다음 다의 비용액에 검출된 영양소는 요거는 우리 당이죠. 몇 당. 우리 몇 당은 탄수화물이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그림은 지구의 수권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빙하, 지하수 중 하나이다.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물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카테고리는 해수죠, 해수. 우리 지구의 물의 97%는 바닷물이에요, 해수. 그리고 나머지는 담수다. 그리고 담수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빙하. 우리 북극 남극에 있는 그 얼음 덩어리들 빙하. 그다음에 담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지하수. 그 다음이 하천수와 호수다. 그래서 A는 빙하이고요. B는 지하수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지구에는 담수가 해수보다 많다. 우리 바다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해수가 97.47%, 담수는 2.3%, 해수보다 많다. 다음 B는 수자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B는 지하수를 했어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죠? 지하수 펌프로 끌어다가 우리 물을 뽑아가지고 많이 사용하니까 수자원으로 이용된다라는 거고. 4번. 수권은 모두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해수 액체, 지하수 액체, 하천수 액체인데 빙하는 얼음, 고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옳은 거군요. 그렇죠? 다음에 5번. 하천수와 호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표에서 담수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하천수와 호수는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수자원이에요. 왜냐? 바다는 소금기가 있죠, 물에.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천수하고 표면에 드러나 있죠, 지구지 표면에.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손쉽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4번으로 봅시다. 자, 다음은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적혀 있고요. 실험 과정은 첫 번째로 면적이 같은 시금치 잎 조각 20개를 만들고 잎 조각 내부의 기체를 뺀다. 그 다음에 비커 A와 B에 각각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100ml를 넣고 잎 조각을 10개씩 넣어 모두 가라앉힌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저항 2개, 스위치 2개,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 LED 전구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LED 전구 여기 있죠? 자, 그리고 A를 전구 아래 두고 스위치 1만을 닫았을 때, 스위치를 닫는다는 건 ON 했다는 거예요. ON/OFF 할 때 ON. 스위치 1만을 닫은 순간부터 잎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고, 그 다음에 A를 B로 바꾼 다음에 스위치 1과 2를 모두 닫은, 즉 모두 ON 했을 때부터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A는 떠오를 때까지 7분이 소요됐고요. B는 떠오를 때까지 4분이 소요됐어요. 그 뜻은 A보다 B가 더 빨리 떠올랐다라는 거겠죠. 자, 일단은 이 실험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시금치 조각이 떠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구를 달았잖아요. 전구에선 빛이 나오죠. 빛을 시금치가 받았어. 그럼 뭘 해요?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으니까 이 시금치 조각을 시금치 조각이라고 합시다. 이거 시금치 조각에서 산소 기체를 막 내뿜고 그 산소 기체가 시금치 조각에 달라붙어가지고 시금치 조각을 위로 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영장에서 그 술 머금고 있다가 뱉으면 그 기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기포가, 산소 기포가 지금 시금치를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넣은 이유는 우리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용도로 넣어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는 7분, B는 4분이었어요. 그럼 B가 더 빨리 떠올랐고, 떠오르는 원인은 산소가 시금치 조각을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B에서 산소가 더 많이 빠르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산소가 더 빠르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세면 되겠죠. 그래서 B에 연결을 했을 때 빛이 더 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A에다가 연결했을 때는 스위치 1만 ON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기가 이쪽은 못 가겠죠. 왜냐, 여기 오프되어 있으니까 스위치가 요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직렬이겠죠. 직렬. 그렇죠? 한 줄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B를 연결했을 때는 스위치 1과 2를 모두 ON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기가 두 갈래를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병렬 연결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봅시다. 빛을 받은 시금치 조각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그쵸? 광합성을 하니까. 그 다음 니은 회로 전체 저항은 라에서가 마에서보다 크다. 라는 A였어요. A. 마는 B였습니다. 자,
회로의 전체 저항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B에서가 빛이 강하다라고 알아냈죠. 근데 우리 전구에서 빛이 세게 나오려면은 전류가 세게 흐르는데요. 자, 우리 전류랑 관련이 있는 애들이 뭐가 있었냐면 전압과 저항이 있었어요. 전압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었으니까 전압이 세면 전류도 세고,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전구니까 저항이 약해야지 전류가 강합니다. 자, 근데 우리 전압은 전원장치가 만드는 건데 A랑 B를 사용할 때 동일한 전원장치로 똑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전압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뭘 고려해야 되냐? 저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B를 켰을 때 빛이 더 밝았다라는 것은 전류가 세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B에서 저항이 더 작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회로의 전체 저항은 라 A에서가 마에서보다 B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4분 동안 광합성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A는 7분 동안 광합성을 진행을 해왔고 그 결과 허울이 되었고요. B는 4분 동안 광합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시금치 잎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4분 동안은 B에서가 더 많다라고 해야겠죠. 왜냐? A에서는 아직 광합성을 많이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떠올랐지만 B는 광합성을 많이 해서 시금치 잎이 떠오를 수 있었으니까 B에서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봅시다. 그림은 스마트워치의 강원 A, B 그리고 손목의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는 초록색 빛, B는 빨간색 빛을 방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A는 초록, 그리고 B는 빨강. 자,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백혈구고 다른 하나는 적혈구, 그리고 기억은 산소 운반을 담당한다. 우리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우리 요렇게 생긴 친구들은 적혈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 운반인데 기억이 산소 운반을 담당한다 적혀있기 때문에 기억이 적혈구. 니은은 파란색을 쓸게요. 백혈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혈구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빨간색이에요. 우리 빨간색 물체가 있으면은 이 빨간색 물체는 여러 색깔의 빛 중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여러 가지 빛 중에 자신의 색깔과 똑같은, 자신의 색깔인 빨간색과 똑같은 빨간색 빛을 더 잘 반사해요. 이 물체가 만약에 초록 색깔이라면은 초록 색깔 빛을 잘 반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즉 적혈구는 A가 방출한 빛보다 B가 방출한 빛을 잘 반사한다. 적혈구는 빨간색이니까 초록색보다 A보다는 빨간색 즉 B를 더 잘 반사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렇죠? 우리 백혈구는 우리 몸에 면역 작용을 담당하는 친구였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을 먹어서 해치워버리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페퍼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을 나는 25도씨에서 니은이 용해된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기 전과 후로 나타낸 것이다. 뚜껑을 열었을 때 니은이 기포로 격렬히 빠져나왔다. 기억과 니은은 중 하나는 산소이고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이다. 자, 우리 탄산음료는 뭐냐면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는 뭐 콜라라던가 사이다라던가 그런 탄산음료는 사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우리 음료 속에 녹아있는, 즉 용해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에서 탄산은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상태다. 그리고 니은이 용해된 탄산음료라고 적혀 있으니까 니은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이산화탄소, 기억은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 그림을 볼게요. 우리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 모세혈관이 페포로부터 산소를 받고 그리고 모세혈관이 갖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페포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숨을 들이셔서 산소를 마시고 그게 페포로 간 다음에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온 몸을 돌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죠. 그와 동시에 우리 몸속에 있던 이산탄소를 모세혈관이 쫙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페포로 전달하고 페포에서 전달받은 이산탄소를 우리가 밖으로 내뱉는 날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페포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에서 니은의 용해도는 뚜껑을 열었을 때가 이때가 뚜껑을 열기 전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 기체 아까 이산화탄소가 용해 속에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녹았다는 건 용해되어 있다는 뜻이죠. 기체가 잘 용해되어 있기 위해서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는 똑같으니까 무시를 하고 압력을 보면 뚜껑을 열기 전에는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압력이 높아요.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난 뒤에는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기 전에 더 잘 녹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건 용해도가 높다는 거겠죠. 왜냐? 용해도는 녹아있을 수 있는 물질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그러니까는 동일한 비커에 액체 A와 B를 같은 질량만큼 담은 후 가열 장치에 올린 것을 나는 가열 장치를 켠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A와 B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가열 장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양의 열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A는 온도가 잘 올라가고 B는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같은 양의 열을 받았는데 온도가 잘 올라간다라는 것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작다라는 거겠죠. 적은 열로도 온도가 잘 올라간다. 하지만 B는 많은 양의 열을 가해야지만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A는 B열이 낮다, B는 B열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0에서 5분 동안 가열 장치에서 A와 B로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맞죠? 가열 장치에서 열을 만들어서 A와 B로 열을 주는 상태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은 0도에서 5분 동안 0에서 5분 동안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작다.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A는 50도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B는 25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A가 오히려 크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는 온도가 잘 변하니까 온도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 즉 비열이 작다.
작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카는 물체 A를 물속에서 가만히 놓은 순간의 모습을 나는 가에서 A가 떠오르는 후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부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우리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잠긴 부분의 부피에 비례를 한다는 특징이 있죠. 가에서는 꽉 차있지, 꽉 잠겨있지만, 전부 다 잠겨있지만 나에서는 일부분만 잠겨있죠. 그러면은 부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더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우리 중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질량 곱하기 9.8이었어요. 지구에서의 중력은 우리 가 상황에서든 나 상황에서는 질량은 똑같죠? 질량은 똑같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얘가 잠기긴 했지만 결국 다시 위로 떠올랐어요. 자, 우리 밀도가 높은 건 가라앉고 낮은 건 뜨기 때문에 밀도 A의 밀도는 물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기온과 이슬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가 기온이고요. 아래가 이슬점이네요.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온은 3시, 오후 3시에 가장 높다. 그렇죠? 이때 제일 높죠. 하루 동안의 변화폭은 우리 기온은 변화폭이 굉장히 큰 편이지만 이슬점은 변화폭이 아주 작아요. 이슬점이 기온보다 작다. 다음 상대 습도를 계산하래요.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증기량은 이슬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 속도가 크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고 분자가 커야겠죠? 근데 이슬점은 지금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분모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기온이 가장 낮은 5시에 상대 습도가 가장 크겠죠. 정답은 5번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표는 하루 중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평균 빛의 세기와 토마토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그리고 이 측정에 사용된 토마토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리고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가 지금 적혀있죠? 자, 우리 빛, 이산화탄소 얘네들이랑 관련이 있는 게 뭐였냐면 광합성이었어요. 우리 광합성은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한 양이 높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향을 끼치는 건 온도였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을 많이 했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뜨거우니까 광합성을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토마토 잎에는 염록체가 있다. 당연하죠. 당연히 염록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시에서 7시 10분에 토마토는 호흡을 한다. 우리 호흡은 항상이에요. 항상. 호흡은 항상 하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디귿, 기억은 8보다 크다. 자, 지금 보면은 평균 빛의 세기가 70, 500이에요. 그러면은 5일 때는 나머지 둘보다 광합성을 적게 하겠죠. 그렇죠? 광합성을 적게 하고 지금 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에요. 농도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광합성을 얼마나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겠죠. 왜냐?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는 1만큼의 흡수를 했고 이때는 8만큼의 흡수를 했어요. 자, 근데 평균 빛의 세기가 5니까 당연히 빛의 세기가 500일 때보다는 광합성을 적게 하겠죠. 왜냐면 빛이 약하니까. 그래서 8보다 작아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각각 0.5kg, 1kg 물체 A와 B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0cm인 지점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각각 점 P와 Q를 지나고 지면으로부터 P와 Q의 높이는 10cm, 30cm이다. 중력 가속도는 9.8이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적혀있어요. 이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면 질량하고 관계가 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B랑 A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B의 한 2일은 자, 우리 요 친구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중력이 한 200이 뭐랑 똑같았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랑 똑같았어요. 자, 위치 에너지 공식은 질량 곱하기 높이 곱하기 9.8이죠? 지금 우리 참고로 질량에 다니는 킬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되고 높이에 다니는 미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질량이 1kg이에요. 높이가 40cm, 즉 0.4m. 거기다 9.8을 곱하면 3.92 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해는 맞는 말이야. 자,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래요.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그랬어요. A는 40cm에서 10cm로 되었을 때 얼마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는지, B는 40cm에서 30cm로 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썼던 위치 에너지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A는 질량이 0.5, 높이는 0.4m 곱하기 9.8, 10cm일 때는 질량 0.5 곱하기 높이 0.1 곱하기 9.8. 분배 법칙으로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질량 0.5 곱하기 9.8, 중력 가속상수 9.8, 가로 열고 0.4 빼기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똑같이 해보면 0.1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그리고 0.4를 0.3으로 뺀다.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요 값은 0.3이 나오고 요 값은 0.1이 나오니까 9.8, 9.8 똑같죠? 그럼 0.5 곱하기 0.3, 0.2 곱하기 0.1, 얘는 0.15, 얘는 0.01. 그래서 이 친구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A가 더 크다. 정답은 니은 티귿이 되겠죠. 자, 봅시다. 지금 보면은 다음은 연주시차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라고 적혀있어요. 우리 연주시차는 지구가 뭐 여기 있을 때 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지구의 위치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이 두 사이의 각도를 시차라고 불렀고 그거를 2분의 1로 곱해주는 것이 연주시차죠. 2로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주시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별이 여기 있을 때 연주시차가 요만큼이 연주시차가 되겠죠.
근데 별이 멀 때는 요만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가 크다. 자, 그러면 탐구 과정, 요 과정도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눈금이 적힌 종이를 벽면에 붙인 후 의자에 앉아 별 모양에 달린 막대기를 들고 팔을 편다. 한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보았을 때와 오른쪽 눈으로 보았을 때 각각 별 모양이 위치한 눈금의 수차를 읽어 눈금차를 구한다. 그 다음에 팔을 굽혀 별 모양이 눈에 더 가까이 오도록 한 후 나의 과정을 반복한다. 다에서 더 가깝게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시차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기를 봤을 때 이때는 멀기 때문에 눈금차가 2밖에 안 되지만 팔을 굽혔을 땐 가까우니까 2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틀린 정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그림은 마그네슘과 구리가 각각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구리가 생성될 때 각 금속의 질량에 따른 생성물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었다 했고요. 구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구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의 질량이 3일 때, 3g일 때 생성물이 5g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산소는 2g 반응했구나. 그럼 비율이 3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그렇죠? 자, 다음에 요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산화구리 25g에 들어있는 구리의 질량은 20g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구리가 4g 소모되었을 때 산화구리가 5g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소는 1g이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비율이 4대 1이겠죠. 구리가 4g일 때 산소는 1g,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5g이다. 그러면 산화구리가 25g이 있을 때 이때 구리의 질량은 4대 5니까 20g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은 같은 질량의 산소와 결합하는 금속의 질량은 구리가 마그네슘보다 크다. 자, 다시 마그네슘 쓸게요. 마그네슘 3g에 산소가 2g이죠. 2g을 합쳐진다. 자, 산소가 질량이 똑같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그러면 2배 하면 되겠죠? 산소가 2g 반응할 때 구리는 8g. 산소 2g에 마그네슘 3g, 구리는 8g이니까 구리가 더 크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가족의 A, B, 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이고 나는 아버지의 A, B, 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A, B, 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에는 A, B, O가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이게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지금 A 하나, O 하나 가지고 있죠? 자, A랑 O가 만났을 때 AO 혈액형은 우리 A형이 나타나죠. 왜냐? A가 O에 대해 무성이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됐고요. 자, 아버지는 AO고 어머니는 B형이에요. 그러면은 BO 아니면은 BB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녀 1은 AB형이니까 AB. 자녀 2는 O형이니까 OO 혈액형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O형은 OO밖에 없다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로부터 한 개씩 물려받으니까 자녀 2는 아버지한테 O 하나를 물려받았고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O 하나를 물려받아서 O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BO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1은 그러면 어머니에게 B를 물려받았다?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A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겠죠.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 즉 B5가 될 확률은 B5, BP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A5죠. 어머니는 B5죠. 자, 그러면은 물려받을 가능성이 어머니한테 A를 받고 아버지한테 B를 받을 경우 AP, 어머니한테 A를 받고 아버지한테 O를 받을 경우 A5, 즉 A.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O를 받고 어머니한테 B를 받을 경우 B로 이제 B형이 되겠죠. 아버지한테 O, 어머니한테 O를 받을 경우 그러면 O니까 O형.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